6장에서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뒤에 보면 미분과 관련된 응용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더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6장을 우리가 조금 더 본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적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6.2절에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다루도록 할게요. 지수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지수함수 중간고사 전에 다뤘었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도함수까지 다루는 거.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 도함수를 같이 유도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함수도 우리가 다뤘고 도함수도 다뤘으니까 이제 b의 x제곱과 같은 형태, 지수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도함수의 정의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되겠죠. 정의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연습했잖아요. 자, 그러면 도함수는 우리가 f'x라고 쓴다. 그리고 정의는 뭐였죠? 극한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특히나 여기에서 x라는 변수가 아니라 a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값이 들어간다, 어떤 상수가 들어간다, 그것은 도함수라 부르지 않고 미분계수라고 한다. 이게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였죠. 도함수라 부르는 이유는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변수가 있다는 거죠. x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정의대로 우리 쓴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해 봅시다. 자, fx를 b의 x제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f의 x 더하기 h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변수를 x가 아닌 x 더하기 h로 보는 것이니 b의 x 더하기 h제곱이 되겠죠. 지수 부분이 변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부분에 이만큼을 넣어 주고, 그리고 fx는 뭐가 되겠어요? b의 x제곱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도함수의 정의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극한식으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지수 함수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다음 번째 식을 적용했고, 그다음은 이제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b의 x 더하기 h제곱이라고 하는 이 항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지수 법칙이라는 거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앞에서. 지수 법칙 중에서 b의 x 더하기 h는 뭐라고 볼 수 있다? 지수를 지금 더해 놨죠. 그것은 지수 각각의 곱이다. 그래서 지수 함수 각각의 곱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식으로 대체해서 넣어 볼게요. 그러면 b의 x 곱하기 b의 h 마이너스 b의 x제곱. 자, 여기서 쓴 게 뭐다? 지수 법칙 쓴 거죠. 자, 그다음에 정리를 해 보면 분자를 봤을 때 분자의 b의 x제곱이라는 텀이 공통항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의 x제곱으로 묶어내면 b의 h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극한식을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면 여기 h가 0으로 간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 극한에서 도함수 정의할 때 h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었나요? 우리 이렇게 식 정리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다, 순간 변화율이다 이런 얘기할 때, 평균 기울기 그런 얘기를 할 때 h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간격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기 때문에 지금 주의해야 할 것은 극한의 주된 기호는 h고 극한에 걸려 있는 변수도 h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적용할 때는 여기 옆에 있는 b의 x제곱은 전혀 무관한 거죠. 왜냐하면 h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의 x제곱을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자, 빼내고 나머지 식만 써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극한식도 뭔가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잘 들여다보면 자, 뭘까요, 여러분? 한번 예측해 보세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뭐가 될까? 이 부분만,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만 생각해 보면
뭐가 되죠? 여기에 b의 지수제곱. 여긴 1. 근데 1이라는 숫자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b의 0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었죠. 요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b의 h제곱. 그럼 b의 h 더하기 0 해도 사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b의 h 더하기 0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식은 f 프라임 0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0에서의 도함수 값, 즉 0의 미분계수인 거죠. 왜 그러냐면 f 프라임 0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 fx가 b의 x제곱일 때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f 프라임 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f 프라임 제로는 지금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라고 쓸 수 있다? f의 0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f 0 더하기 h라고 하면 변수 0 더하기 h를 x 자리에 넣었다라는 뜻이니까 뭐가 돼요? b의 0 더하기 h. 그다음에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의 0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났죠. 이 부분이 b의 h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결국에는 f 프라임 제로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런 식이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요약해서 써보면 결국에는 b의 x제곱 곱하기 f 프라임 제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f 프라임 제로의 정체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f 프라임 x에서 시작했어요. 맞죠? f 프라임 x에서 시작했더니 b의 x제곱 곱하기 f 프라임 제로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자, fx가 뭐였냐면 우리는 처음에 b의 x제곱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f 프라임을 구했더니 b의 x라고 하는 것은 fx였는데 거기에 f 프라임 제로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결론을 얻어낸 거죠.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f 프라임 x는 도함수인데요. 누구의 도함수죠? 여기에서는 f가 지수함수니까. 즉 지수함수의 도함수인데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뭐다? 지금 fx라고 하는 그쵸? 지수함수에다가 지수함수의 도함수의 0을 집어넣은 0에서의 미분계수를 곱한 거래요. 그러면 f 프라임 제로라는 것은 자, 도함수의 값에 특정한 숫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숫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상수. 그러면 결국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된 거냐면 f 프라임은 f 곱하기 상수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러면 f 프라임이라는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결국 상수 곱하기 지수함수의 형태예요. f가 지수함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다? 지수함수의 변화율. 이게 뭐냐면 지수함수의 도함수겠죠.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그 함수 자신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비례인 거죠? 지금 다 나와 있죠, 결론이. f 프라임이 어떤 상수 곱하기 fx가 됐으니까. 상수 곱하기 f, 지수함수. 그러니까 동함수, 그 변화율 자체는 지수함수에 비례하는 값이다.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도함수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도함수를 찾아보면, 즉, 지수함수의 변화율은 찾아보니까 지수함수 그 자체에 비례하는 값이더라. 라는 게 결론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f 프라임 제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극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식이 지금 뭐였냐면 우리 앞에서 자, 이렇게 유도했던 식 이것이 지금 f 프라임 제로예요. fx가 b의 x제곱일 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제로고 그게 지금 f 프라임 제로가
이만큼이다라는 건 유도가 되지만 그게 얼만지는 확실히 모르죠. 어떤 값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 극한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1이다. 이걸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 극한값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값이 1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F 프라임이 1이라는 소리죠. F 프라임 제로가 1이라는 소리죠. 즉 0에서의 변화율이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때 저 B에 뭐가 들어가야 이 식이 성립할까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답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그 지수 함수 중에서도 자연지수 함수를 다룰 때 2라고 하는 무리수의 정의를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2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극한값이 정확하게 1이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증명하거나 하진 않을 거고 이런 사실이 있다. 자연지수 2의 정의가 나와 있죠. 우리가 자연지수 2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지수함수에서 얘기했던 기울기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그 기울기 F라는 함수의 기울기가 0에서 정확하게 1이 되는 값을 우리가 자연지수 2라고 정의한다라고 설명했었고, 여기서의 정의는 이 극한을 만족하는 이 숫자를 우리가 2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즉 이러한 극한을 만족하는 값을 2라고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즉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2라고 얘기하죠. 2라고 하는 수는 2와 3 사이에 있는 무리수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의가 되는 거고요. 정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서 자연지수 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즉 2라고 하는 특정한 이 숫자에 대해서 그것의 도함수가 얼만지를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도함수라는 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d over dx라고 하기도 하고, 그 분모에 들어가 있는, 마치 분모라고 표현을 하면 분모에 들어가 있는 이 x라는 변수가 여기에 이제 변수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d over dx라고 하는데 d 나누기 dx는 아니다. 그냥 하나의 기호다라고 얘기했어요.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다. 그래서 자,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fx가 지금 2의 x제곱이라 하면 우린 지금 f 프라임 x가 궁금한 거죠. 또는 f 프라임 x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f의 d over dx 이렇게 볼 수도 있고, fx가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표현 방법은 다양하죠. 자, 그럼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정의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 f 프라임 x는 f가 2의 x제곱이라 했을 때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대로 넣어 볼게요. 지금 f의 x 더하기 h가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2의 x 더하기 h 제곱이라 볼 수 있고, fx는 마이너스 2의 x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2의 x제곱, 2의 x제곱. 아까 우리 지수 법칙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2의 x 더하기 h제곱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h제곱과 같으니까, 자, 이렇게 쓴 상태에서 2의 x제곱으로 묶어낸다라고 생각해 주면 뭐가 되죠? 2의 h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h가 0으로 가까워지는 극한이기 때문에 변수는 h다. 그러니까 x가 걸려있는 이 항은 무관하니까 앞으로 빼도 좋다. 그래서 2의 x제곱 묶어내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h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요 극한값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요 극한이 바로 뭐다? 1이 된다. 자, 위에서 우리 정의했어요. 자, 이렇게 정의되는 지수 함수는 2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식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자, 이런 극한식을 만족하는 값은 1이 되고, 그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베이스는 2라는 자연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역시 1이다. 정의에 의해서. 이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의예요. 누구의 정의냐면 자연지수 2의 정의인 거죠. 2의 정의에 따라서. 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2의 x제곱 곱하기 1이 됐으니까 2의 x제곱이 됐네요. 그쵸? 그럼 결론은 뭐다? 아, fx가 2의 x제곱일 때, 지수함수 중에서도 자연지수 함수일 때는 그것의 도함수가 자연지수 함수가 되었다. 자기 자신이 된 거죠. 아, 그래서 2의 x제곱의 도함수는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뒤에서 써먹으면 돼요. 자, 기억하시고요. 2의 x제곱에 대한 도함수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상수의 x제곱의 형태의 도함수가 무엇인지 같이 볼게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b의 x제곱의 도함수다라고 해서 극한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a가 되든 b가 되든 상관없이 어떤 상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도함수는 a의 x제곱 곱하기 ln a가 돼요. 이렇게 로그 함수가 곱해지게 된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변형해서 써보면 지수함수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를 다 이용해서 2의 ln a의 x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로그 함수 성질에서 얘기했었어요. 자, 한번 다시 상기해 봅시다. 왜 이렇게 됐었는지. 2의 로그의 지금 밑이 ln이라고 하는 것은 밑이 2인 로그 함수였으니까 2의 a의 x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로그 함수에서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a의 로그의 b의 c가 a와 c가 마치 순서가 바뀌어서 자리가 바뀌어서 c의 로그 b의 a다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로그 함수에서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 이 식에서도 자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하고 지금 이 2라고 하는 덩어리하고 위치를 바꿔주자는 거죠. 지금 이 식에 의해서 그러면 a의 x제곱이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 2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는 위로 올라간다. 자, 그럼 로그 2의 2는 자, 밑과 진수가 같을 때 1이니까 이것은 1이 돼서 a의 x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a의 x제곱을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a의 x제곱에 대한 도함수를 찾기 위해서 ax제곱 대신에 이만큼을 갖다 쓰겠다. 자, 그러면 이것을 구하나 이것을 구하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했던 체인룰을 쓸 거예요. 연쇄 법칙이라고 했었죠. 연쇄 법칙을 쓸 건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2에 x가 들어가 있는 어떤 덩어리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증명하기를 2의 x제곱에 대한 도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2라고 하는 밑이 있는 어떤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일단은 자기 자신을 쓰자.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단순한 x가 아니라 어떤 함수로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룰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것을 곱해주자. 이것이 체인룰이었죠. 즉, 전체 함수는 미분하는 형태로 써주고 거기에 곱하기 이 부분에 대한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텀은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이 텀을 계산을 해볼 건데, 자, 로그 a의 x제곱이라고 했고요. 이 부분만 또 따로 떼어서 볼게요. 자, 이것은 우리가 로그 2의 a의 x제곱이라 볼 수 있는데,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었죠. 그래서 x 곱하기 로그 2의 a다. 그리고 밑이 2인 경우 우리 줄여서 어떻게 쓴다? ln이라고 쓰고 a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x, ln, a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이 a라고 하는 것은 상수예요. 상수이기 때문에 lna는 상수가 되겠죠. 그죠? 요 값도 상수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 이 미분 기호의 변수는 누가 되냐면 x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것도 우리 줄여서 쓸 수 있네요. 이 부분 보시면 2의 로그 2라고 쓸 수 있고 a의 x제곱. 그러면 자, 이게 뭐랑 같다? ax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x만 변수로 생각해서 미분하면 상수만 남죠. 우리 보통 뭐 3x 미분하면 3만 남잖아요. 상수만 남는 거죠. 그래서 lnA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x제곱이다 라는 형태를 우리가 도함수를 찾아보면 그것의 자기 자신 곱하기 lnA만큼 곱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뒤로 넘어가서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y는 2의 탄젠트 x를 미분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솔루션이 이미 나와 있지만 우리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2의 x제곱을 미분하여라 하면 2의 x제곱이라 쓰면 되는데, 이 x라고 하는 위치에 어떤 함수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것을 치환해서 우리 체인룰을 쓰는 거예요. 체인룰을 적용해 보겠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u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2의 u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것, 이 문장을 보시면 이것을 미분하여라 뭘 구하란 뜻인가요? y의 변수 x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식으로 쓰면 dy over dx를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y를 u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y를 u에 대해서 변화율을 찾고 그 다음에 그 u를 들여다보면 u라고 하는 함수는 탄젠트 x고 u는 따라서 x에 대한 변화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u의 x에 대한 변화율을 해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체인 같은 형태가 돼서 체인룰이라고 했었고 이것을 이용하면 dy over du는 y를 u로 미분해라. 자, 굉장히 이건 간단하죠? 2의 u제곱을 u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2의 u제곱, 오늘 한 결론. 그 다음에 du, dx는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즉, 탄젠트 x의 미분이다. 탄젠트 미분한 뭐였나요? 시컨트 제곱이었죠. 자, 이렇게 됐고 u는 내가 넣은 값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식으로 넣어주면 2의 탄젠트 x제곱이 되고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해서 x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주면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예제 2번 볼게요. y는 2의 마이너스 4x 곱하기 sin 5x일 때 y 프라임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x라는 변수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지수함수랑 삼각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곱셈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구하여라. 자, y 프라임을 구하자. 다른 말로 dy over dx를 구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곱의 미분을 해야 되겠죠. 앞에 2의 마이너스 4x의 도함수 곱하기 sin 5x 그 다음에 앞에 함수 곱하기 뒤에 sin 5x의 도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2의 마이너스 4x 제곱의 도함수는 일단 이것을 보시면 지수 부분에 x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x라는 함수가 있죠.
체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 자신이 나오고, 왜냐면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자기 자신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나오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곱하기 뭘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서 곱해주자가 체인룰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x 미분하면 마이너스 4죠? 요만큼 곱해주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sin 5x의 미분.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도 x가 아니라 5x니까 체인을 써야 된다. 자, sin 미분하면 코사인이다. 그대로 일단 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것을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하자. 5x 미분하면 5.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자, 앞부분 정리하면 마이너스 4에 2의 마이너스 4x에 sin 5x. 뒷부분 정리하면 플러스 5에 2의 마이너스 4x에 코사인 5x. 자, 그래서 공통항 2의 마이너스 4x를 묶어내면 5 곱하기 여기 플러스부터 정리할게요. 5 코사인 5x, 그 다음에 앞에 이 부분 마이너스 4의 사인 5x,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수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했던 것, 지금 처음에 정리했던 2의 x제곱의 도함수가 2의 x제곱이다. 그 다음에 ax제곱의 도함수는 이와 같다. 그리고 지금 예제 푼 거에서처럼 체인룰을 적용해서 우리가 또는 뭐 곱셈미분이든 목셈미분이든 어쨌든 도함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체인룰을 쓸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이걸 써야 되는 거고요. 지수함수가 포함되더라도 도함수 규칙은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